네, 여러분, 조금 쉬고 오셨나요? 네, 저는 쉴 틈 없이 열심히 영상을 녹화하고 또 예쁜 목소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쉽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혹시나 말이 조금 빨라지거나 하면 지금은 어렵겠지만 실험실에서는 선생님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하고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최대한 우리 친구들한테 맞춰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분석 시작하고 끝냈던 비타민 C의 분석 결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시작 누르고 나서 피크들이 예쁘게 잘 나오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평상시에도 분석실에 오셔서 실험하실 때 분석 시작하고 나 이제 좀 쉬어야지 놀아야지 하고 그 자리 바로 뜨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적어도 표준 용액 3개 정도는 피크가 잘 나오는지 근처에서 확인하시면서 다른 작업을 하시더라도 HPLC 근처에서 작업하시면서 표준 용액 피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다시 한번 실험이 잘못됐을 때 반복하여 처음부터 실험하는 경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처음 표준용의 피크가 잘못 나온다 하면 대부분 나머지 뒤에 샘플들이나 나머지 표준용액도 잘못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처음 피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바로 수정해서 다시 샘플을 처음부터 표준용액을 처음부터 찍으시면 되는데 분석 스타트! 누르고 그 자리 떠나신 다음에 다음날 오셔서 분석 결과 확인하시던가 아니면 분석이 다 끝나고 나서 확인하셨는데 어머나 피크가 전부 다 이상하게 나왔네 하면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분석해야 되고 원인 또 찾아야 되고 이 점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또 뭐 이 동상을 다 썼거나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온도나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얘를 뭐 놔뒀다가 다음날 다시 찍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 뭐 이렇게 하면은 분석 결과 완전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분석 스타트 눌러 놓으시고 표준 용액 한두 개 저는 최소한 표준 용액 3개는 근처에서 다 지켜봅니다. 피크가 잘 나오는지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보시는 게 얼른 실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기 분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비타민C 표준 용액 찍는 거 표준 용액 피크가 예쁘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고속 재생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처음 50ppm 짜리 피크가 아주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최고. 분리도 저 정도면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위쪽 보시면 1100ppm 짜리 분석 시작했습니다. 100ppm 짜리도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100ppm 짜리도 아주 샤프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00ppm입니다. 4배속 녹화를 해서 펌프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피크도 빨리 나오죠. 200ppm도 아주 피크가 높이 뾰족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표준 원액이었습니다. 1000ppm짜리. 얘도 아주 높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드디어 샘플로 들어갔습니다. 샘플도 표준용액처럼 일관성 있는 경향성, 재현성, 일관성 있게 머무름 시간이 비슷한 시간대에 비타민 C가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5번째. 드디어 검량선 작성에 들어갈 건데요. 에디트 프로그램 가셔서 우리 크로마토그래피 확인하시고 에디트 프로그램 누르신 다음에 적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페리오드 오프, 인테그레이션 오프 눌러서 피크를 먼저 다 지워졌었고요. 저번 시간 기억하시나요? 다 지워졌었고 우리가 원하는 여기 원하는 부분의 피크만 다시 선택을 해줬습니다. 인서트 피크로 분리가 지금 확대해보면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 인자들을 조절해서 분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2개 합쳐진 피크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할 거고요. 요거를 이제 쪼갤 겁니다. 최저 지점에서 잘라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비타민C 피크 부분만 적분을 해 주었습니다. 뷰 눌러보시면 면적값이 앞에는 용매 피크예요. 5% 베타인산 용매 피크고 뒤에 피크가 비타민C 피크인데요. 비타민C 피크가 끝이 조금 길어졌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을 저장해 주시고요. 위저드 들어가셔서 검량선 메소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리텐션 타임 우리 2번째 피크였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인터널 스탠다드, 익스터널 스탠다드로 분석했고요. 에어리어로 결과 볼 거고요. 레벨은 3개, 리니어 타입, 0점 안 지나가고요. 단위는 ppm 단위 씁니다. 윈도우 밴드는 리텐션 타임 오차 범위였죠. 그래서 우리는 %로 했습니다. 10%. 그리고 피크 이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피크였기 때문에 비타민C 입력해 주고요. 표준용의 각 레벨 농도 50ppm, 100ppm, 200ppm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메소드도 save method as 통해서 새 이름으로 저장했죠. 그래서 적분 인자에 대한 내용들 쭉쭉 저장해 주겠습니다. 검량선에 대한 내용들, 적분에 대한 내용들, 컬럼에 대한 내용들 등등 저장해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샘플 농도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검량선까지 완전히 작성해 줘야겠죠. 지금 비타민C 검량선 메소드를 열었더니 이상한 애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지워주시면 돼요. 하나씩 이렇게 지우셔도 되시고 Remove All 누르면 한꺼번에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우리가 분석했던
찍었던 표준용액 데이터 파일들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찍어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0.999979 너무 실험 잘해요. 그죠? 0.949 나왔네요. 그리고 X절편 A는 5487, B는 468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요걸 검량선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이때는 새 이름으로 저장 안 하시고 덮어 쓰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샘플에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로드, 메소드, 파라미터 누르시면 계산이 됩니다. 얘는 샘플의 함량이 아니고 시험용액의 농도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시험용액의 농도. 그래서 시험용액 같은 경우는 아까 표준용액처럼 용매 피크하고 비타민C 피크 두 개만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피크들도 나오기 때문에 적분을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다른 피크까지 적분이 한꺼번에 돼서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적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뷰 눌러보시면 함량이 조금 바뀌는 게 확인되시죠? 비타민C가 87.236ppm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얘는 시험용액의 농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일관성 있게 우리 3반복 했는데 표준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않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도 했더니 이번에도 끝에까지 피크가 잡혀가지고 비타민C 피크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랐더니 아까는 87.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104. 어쩌고 저쩌고죠. 샘플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작 지점이 조금 다른 적분한 값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피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피크 적분값을 잘라주려고 하고 있어요. 옮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105점 몇몇 했는데 그래도 101점 몇몇이네요. 이럴 경우는 샘플 양이 아까 첫 번째 샘플보다 많아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샘플을 가지고 분석하면 시험용액의 농도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까는 87이었는데 지금은 101점 몇몇몇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적분값을 확인해 줍니다. 여기 별표 있는 데가 그 피크 시작되는 부분,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뒤에 피크까지 지금 비타민C 피크로 잡혔어요. 근데 사실상 완전 분리된 피크이기 때문에 여기 5.5분 정도에서 끊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끊어주고자 적분 리텐션 타임 시작 부분, 끝나는 부분 다시 잡아주고자 적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피크는 이제 잘라냈고요. 이번에는 99.3. 오로나미씨 2번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왔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 데이터 파일은 꼭 저장해 주시고 1, 2, 3번이 97, 101, 99 이렇게 확인이 되죠.
이따가 함량 계산해보고 하면 정확한 비타민C 함량을 더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바이탈C, 우리 10배 희석한 샘플인데요. 네, 바이탈C 첫 번째 95.765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10배 희석한 건데 그러면 오로나민C에 거의 10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100.693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95, 한 5 정도 차이 나네요. 세 번째, 로드 메소드 파라미터 누르시고 캘리브레이션 메소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98.530 ppm 나왔습니다. 세 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아까보다는 피크가 확실히 훨씬 깔끔하고 분리가 잘 돼 있어서 편차가 크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적분을 따로 다시 해주진 않았고요. 비타구미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구미가 당 성분 때문인지 피크가 굉장히 예쁘지 않게 나왔어요. 다른 샘플들도 마찬가지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확실히 분리를 해줘야 하는 게 맞지만 시간상 다시 재실험은 못했고요. 일단 나온 걸 가지고 함량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흔들려서 마이너스 적분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적분 빨간 선 밑으로 베이스라인이 내려가 있죠. 네, 저 부분은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피크가 베이스라인까지 내려온 지점, 네, 저도 어느 지점까지 잘라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의 베이스라인까지 내려온 지점 선택했고 두 개 용매 피크하고 비타민C 피크 사이만 자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93.732mg/L 나옵니다. 제가 검량선 중간쯤 샘플 시험용액의 농도가 들어가도록 하려고 저번 시간에 샘플 채취량을 열심히 계산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 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죠. 두 번째 비타구미입니다. 피크 양상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얘도 베이스라인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을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선이 거의 0점하고 일치하죠. 이번에는 95.089 비타구미 두 번째 93.74 지금 선생님이 비타구미 세 번째까지 다 안 찍힌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직 비타구미 세 번째가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데이터 컴페어리즘으로 겹쳐보기를 한번 했습니다. 세 가지 샘플들이 거의 피크 높이가 비슷한지 아까 오로나민C 보셨고요. 지금 바이탈C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거의 피크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컴페어리즘 비타구미 같은 경우도 피크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이 피크 양상이 비슷하고 요 정도 차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 데이터 컴패리즌을 통해서 검량선도 피크 높이의 배수 계산을 통해서 잘 그려졌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샘플들도 이렇게
재현성 있게 표준 편차가 크지 않게 잘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준 용액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표준 원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검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표준 원액 같은 경우는 이걸로는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피크가 아까 이렇게 보시면 피크가 뾰족하게 끝까지 못 올라가고 이 검출기가 확인할 수 있는 용량의 최대치를 넘어갔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끝까지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검출기가 확인할 수 있는 농도의 최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나 여기서 더 이상은 얼만큼 있는지 확인 못하겠어 하고 피크로 표시가 안 됐죠. 이런 경우는 검출 한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검량 한계를 넘어선 데이터들은 결과 그 표준 용액에서 검량선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싶으면은 우리는 표준 용액의 농도를 더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정확한 값의 샘플량을 계산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표준 원액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표준 용액의 농도를 요거 예를 들면 200ppm, 400ppm, 600ppm으로 지정해서 실험했는데 600ppm짜리 피크가 표준 용액의 피크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그 결과값은 쓸 수 없는 겁니다. 표준 용액의 농도를 낮춰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표준 용액의 농도는 그 기기가 그 컬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농도로 조제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대부분의 HPLC로 확인할 수 있는 농도가 100ppm 왔다 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출 한계를 넘어서는 검량선 크로마토그래피는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표준 용액도 리텐션 타임, 머무름 시간이 아주 일정하게 잘 나왔고요. 용액의 농도 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높이나 면적도 아주 잘 나온 걸로 데이터 컴패리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타굼이 세 번째가 분석되는 동안 우리 데이터 컴패리즘 한번 훑어보셨어요. 그래서 샘플과 표준 용액과 그 리텐션 타임을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르나민 씨, 여기가 비타굼이. 비타굼이는 보시면 그 약간 피크 밀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밀림 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이시나요? 파란색 선. 여기. 지금 요거랑 요거 앞에 피크 두 개 겹쳐 있는 게 표준 용액이고요. 요게 파란색 선. 지금 파란색 피크 보이는 게 비타굼이거든요. 비타굼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 성분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밀린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밴드 머무름 시간 10% 이내의 것은 똑같이 비타민C로 본다 했죠. 피크가 여기 분리가 잘 안 된 부분도 감안하고 조금 이 정도 밀린 거는 비타민C로 본다 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샘플들도 표준용의 검량선 안에 들어가게 나왔는지, 리텐션 타임은 일정하게 나왔는지, 컴패리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높은 피크와 제일 낮은 피크가 검량선 50ppm과 검량선 200ppm이거든요. 그리고 사이에 있는 것들이 샘플입니다. 그러면 검량선 사이에 우리 샘플 농도가 들어간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실험은 검량선 안에 샘플 농도가 잘 들어가도록 기기 분석이 되었습니다. 샘플 시험 용액을 아주 잘 조제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비타구미 C까지 모든 분석이 끝났고요. 네, 여기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다시 다른 폴더로 갔다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됐네요. 비타구미 3번이 나왔네요. 그래서 비타구미 3번도 시험용액 농도, 네, 비타구미 3번의 농도, 로드 메소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콩크를 변경시켰는데요. 지금 비콩크가 40이었는데 ACN의 ACN의 퍼센트가 40이었거든요. 근데 비타민C 분석이 끝나고 나면 컬럼에 좀 염이 낄 수 있기 때문에 ACN으로 충분히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컬럼을 뽑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다 끝나고 나서 네, ACN을 100%로 올려주고 그 상태로 유속을 흘려주면서 컬럼을 한번 세척해주고 컬럼 빼고 기기를 끄도록 하려고 비콩크를 40%였던 거를 100%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면 펌프 압력이나 베이스라인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다시 실험으로 돌아가서 비타구미 3번 검량선에 대입해서 시험용액의 농도가 얼만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마이너스 적분값이 있어서 다시 적분을 해 줄게요. 다시 접근해 줬더니 비타구미 3번도 74.704 ppm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ACN으로 세척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ACN만 흘리니까 확실히 펌프 압력이 확 떨어졌습니다. 염 성분이 컬럼을 막을 수도 있고 또 HPLC 라인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척시켜 준 다음에 펌프 압력이 조금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끄실 때는 인스트루먼트 온오프 누르셔서 장비와의 연결 꼭 끊으신 다음에 프로그램 꺼주시고 장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끄기 전에 잊지 않으셔야 될 거 꼭 컬럼 컬럼 빼고 컬럼 양쪽 너트들 꽉 잠궈서 컬럼 안에 있는 이동상이 마르지 않도록 잘 보관해주고 실험을 끝내셔야 합니다. 네, 양쪽 다 너트 풀으시고 너트 사이에 패럴 꼭 연결해 주시고요. 컬럼은 양쪽 다 패킹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저 컬럼 하나에 130만원짜리예요, 여러분. 130만원 날려버리시지 않도록. 날려버린 사람 있으면 니네가 내라고 할 거야. 네, 너트 잠그셔서 컬럼 안이 마르지 않도록 실리카 성분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동상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네, 꼭 컬럼 보관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장비 끄고 실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도 꺼주도록 할게요. 컬럼도 제자리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요. 여러분 3교시까지 또 제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화면에 나오는 거 굉장히 부끄럽지만 네. 3교시에 우리 기기분석 결과 확인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어려운 부분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지금 이 링크 될 수 있으면 안 지우려고 해요. 실험 친구들이 혼자서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일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선생님 영상 천천히 돌려보면서 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분들 영상 꼭 보시면서 실험에 대한 내용들 직접 해보진 못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한 번씩은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3교시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4교시 때는 시험 용액 농도 확인한 걸 가지고 샘플 검체 함량 계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에 함량 계산 들어가니까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고 꼬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반복하면 조금은 더 다시 머릿속에 정리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장실 잘 다녀오시고 또 물도 좀 마시시고 간식도 좀 드시고 4교시 때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